자, 중국의 경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매년 이맘때 열리는 양회입니다. 이걸 보면요, 중국이 앞으로 1년, 아니 그 이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엄청나죠? 과연 이 거대한 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양회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1년짜리 정치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인민 대표대회랑 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건데 뭐 복잡한 이름은 제쳐두고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 군사, 무역까지 앞으로 1년 중국이 뭘 할지가 바로 여기서 다 결정된다는 거죠. 이번 양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질적 성장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중국 경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아주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4.5에서 5%. 예전보다 목표치가 낮아졌네? 중국 경제가 힘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해요. 아니 그럼 왜 굳이 속도를 늦추려는 걸까요? 바로 반내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제살 깎아먹기식의 소모적인 내부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만 계속 내리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좀 멈추겠다는 겁니다. 성장률 목표를 좀 낮춰서 기업들이 이런 추절 경쟁에서 한숨 돌릴 틈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 문제랑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 보세요. 생산자 물가 전망치가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물가가 떨어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목표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달성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바로 예전처럼 망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메스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제 전체에 돈을 막 쏟아붓는 방식이었잖아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거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 그러니까 미래 전략 산업 같은 곳에만 콕 집어서 마치 침을 눕듯이 정밀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 중국 내부를 보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요. 집은 안 팔려서 쌓여만 가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경제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망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단단히 받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낡은 가전제품을 새 걸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돈을 쓸 만한 곳에 콕 집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튼튼한 기반과 섬세한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중국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15차 5개년 계획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표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도시 이름이랑 산업 이름 나열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베이징은 AI, 상하이는 반도체, 광동은 신에너지. 각 도시별로 전문 분야를 딱 정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대표팀을 꾸려서 첨단 기술 전쟁에 나서겠다는 아주 체계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승부수는 바로 녹색 에너지입니다.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이걸 실어나를 전력망까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이중포석이 깔려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철강이나 화학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술주 중에서도 홍콩에 상장된 인터넷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중국 본토의 반도체나 장비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의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으니까요. 둘째, 친환경 정책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철강, 화학 같은 원자재 산업. 이쪽은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본토 기술주와 홍콩 기술주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건 기술 자립이잖아요? 이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 중심인 홍콩 항생지수보다는 반도체나 첨단 제조업이 중심인 본토의 과창 50 지수에 훨씬 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이 가는 길이 곧 돈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중국은 이제 기술 자립과 녹색 에너지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